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내 주위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친구들만 4명이나 있습니다. 다 이혼하고 나서 힘들게 살더라고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주변에 여러분들 지인이나 친구 중에 뭐 돌싱 되신 분들 많이 있죠. 사실 뭐 돌싱이 크게 문제가 아니야. 뭐 이혼을 하다가 뭐 돌싱 될 수 있는 거죠. 뭐안 맞으면 이혼해야지 뭐. 어떻게 참고 같이 삽니까? 아니면 한쪽이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다 받아주나요? 받아주면 한쪽이 못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런 이혼한 사람이 많다는 거야.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혼했다는 것 자체가 결혼생활 실패를 본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혼생활에 실패하신 분들이 많은 거죠. 예. 사실 뭐 이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분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 이혼한 사람들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옛날 과거에 이혼했을 때는 남자분이 잘못한 경우 대부분이었어요. 인정합시다. 과거에 한 20년 전에는 뭐 여자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남자가 뭔가 여자한테 함부로 했다거나, 아니면 도박 중독, 뭐 음주, 아니면 뭐 범죄 같은 걸로 좀 집안을 힘들게 해서 여자가 못 참아서 이혼하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예.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뭐 남자가 잘못해서 이혼한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은 오히려 여자 쪽 잘못이 좀 큰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여자분들이 전부 다 잘못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 일하는 친구들 4명 중에서도 아마 전무인 잘못도 있겠지만 친구들 잘못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사실 이혼하게 되면 양쪽이 다 피해보는 건 맞아요. 근데 남자가 더 피해보는 게 맞아.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득 보는 건 아니에요. 예. 여자분 중에서 뭐 재산 분할하고서 나서 정말 많이 가져간 사람 많지 않아. 그러려면 남자가 돈이 많아야 되는데. 여자분 중에서 가진 게 없는데 돈 많은 집안 시집가는 케이스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실 여자분들 이혼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보통 뭐 그 정상적 일하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예. 보통 전업주부 하다가 이제 이혼하면 생계가 막막합니다. 이게 다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보통 나이든 전업주부를 받아주는 곳은 많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요즘에 많이 없어요. 양육비만 받아가지고는 생계 유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집안일만 하다가 뒤늦게 이제 이혼하고 나서 뭐 자식도 부양하고 애 키운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제 나이 먹고 돌싱되고 나서 이제 돈 벌고 일하는 게 힘드니까 이제 재혼 상대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엔 재혼도 쉽지 않죠. 이게 솔직히 말해서 남자 입장에 봤을 때 뭐 이혼하게 되면 뭐 자녀가 없으면 다행이에요. 이게 이혼했을 때 자녀가 있고 없고 차이 큽니다. 진짜 커요. 이게 뭐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했으면 뭐 엄청난 타격은 아니야. 물론 뭐 떼어주고 떼어줘야겠지만 뭐 그 정도 손해는 감수하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했을 때 문제예요. 자식이 있는데 보통 자식이 있으면 대부분 엄마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양육비를 줘야 되거든요. 뭐 남편이 돈을 많이 번다면 사실 양육비 주는데 크게 부담이 없겠죠. 근데 돈을 많이 못 버는데 양육비 줘버리면 사실 좀 많이 빠듯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 힘들게 산다는 거 아마 그런 거예요. 이제 결혼 생활 중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혼했음에도 그 결혼했을 당시의 데미지가 남아 있는 거죠. 예. 사실 뭐 이혼하신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엄청 많이 받아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해서 행복하려고 한 결혼인데, 내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데 살아보니까 가장 왼수가 돼버렸어. 내 인간사에서 가장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 데미지가 상당하단 말이죠. 가장 좋아했던 사람인데,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가장 보기 싫은 사람이 돼버렸어.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뭐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그 데미지가 이혼하고 나서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이게 결혼이 참 두려운 게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결혼 자체도 힘들지만 과거 대비 이 결혼해서 잘 산다는 게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일단은 남자가 돈도 잘 벌어야 되고 가정이 충실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남자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는데 사실 여자분들 중에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한데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여자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좋은 여자인 줄 알고 이 사람 믿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좋은 여자가 아닌 거야. 갑자기 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케이스 있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결혼 시장에 나온 한국 여자분도 못 믿겠어요. 이게. 많이 못 믿겠어요. 이게. 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많아요. 겉으로는 좋은 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보니까 좋은 여자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지금 여자분들이 결혼시장에 나온 행동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워낙에 감에 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이혼하게 되면 타격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혼하게 되면 사실 결혼 안 한 것보다 못하죠. 훨씬 더 못하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에 깨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 안 했으면 내가 굳이 뭐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괴롭게 안 살 것이고 그리고 돈 버는 기계처럼 안 살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 같은 건 내 혼자서 내가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고 살았을 것이고 그게 살 거 아닙니까? 뭐 설령 내가 이제 이혼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 결혼하신 분들 보면 돈은 많이 벌어도 뭐 돈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그리고 눈치 보고 힘들게 집에 일하고 왔는데 또 집안이 도와줘야 되고 주말에 쉬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 이게. 나 그게 뭐가 행복한지 모르겠어. 그냥 막 돈 버는 기계처럼 사는데 뭐 인생에 즐거움도 없고 무조건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옛날에 그게 뭔가 아름다워 보였지만 지금 뭔가 좀 미련스러워 보입니다 이게. 그 결혼한 남자분들도 그런 생활 현타 느끼는 사람도 많이 생겼어. 예전에 비해서는. 옛날에는 막 그런 거야. 그래도 내가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산다고 하지만 자식도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와이프하고 의견 충돌 발생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경영생활 너무 고단하고 힘들면 이 말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야 되나. 언제까지. 아직 애가 다 크려 멀었는데 원래 결혼생활 이런 건가. 나도 좀 쉬고 싶고 좀 내 시간 좀 가지고 싶은데 이게 정말 행복한 결혼생활이 맞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생겼어요. 유부남분들 중에서. 그래서 지금 남자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의 결혼은 솔직히 보면 행복을 무조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려고 고생하는 건데 그냥 고생만 하고 행복은 없고 불행만 있는 거야.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 넘어서 국제결혼해서 10수년 살고 있습니다. 친구나 후배들은 저보다 일찍 결혼해서 부러웠는데 요즘은 이혼하고 나서 저보고 부럽다는 친구나 후배들도 있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40 넘어서 국제결혼했다. 10수년째 살고 있고 이분이 좀 나이가 많겠네요. 나이가 이제 한 환갑 정도 된 것 같네요. 좀 늦게 결혼했네요. 아마 이분이 결혼했을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국제결혼 이미지가 나빴어요. 예. 지금 국제결혼에 대해서 막 그렇게 나쁘게 보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이분이 국제결혼할 때 좀 나쁘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국제결혼 10년 전에 했다는 것은 한 2010년도에 한 것 같아요. 2000년도 후반, 2008년이나 2010년 그 전에 하신 것 같아요. 맞죠? 그때는 국제결혼 이미지가 어땠냐면 나이 먹고 이제 노총각이고 이제 만날 여자가 없고 뭐 결혼 시장에서 선자리 같은 안 되고 그런 남자들이 이제 결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 동남아 여자분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사는 식의 어떤 뭐 지금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때랑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저 때 이제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 좀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이분은 그래 잘 살고 있네요. 어찌됐지. 예. 근데 실제로 국제결혼하는 케이스 보면 물론 좀 잘못된 케이스 있습니다. 근데 한국 결혼보다는 덜 위험해요. 월등하게 덜 위험해요. 이건 확실합니다. 뭐냐면 국제결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한국 결혼보다 불행할 일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이건 뭐 객관적 증명이죠. 이혼율 보더라도 뭐 지금 국제결혼 하신 분들 이혼율보다 국령 이혼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높아. 그리고 국제결혼 하신 분들 보면 이제 여자분들 보면 뭐 다른 남편하고 비교한다거나 그런 것도 많이 없고 뭐 자녀도 잘 챙기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언어가 이제 잘 안 돼 서툴었지만 한국어 배우면서 이제 한국 땅에 적응해서 잘 사는 분도 있거든요. 이게. 한국 땅에 5년 이상 적응하신 분들 사투리까지 합니다. 사투리까지 원어민 수준으로 그런 분도 봤어요. 이게.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외국에서 왔다고 얘기 안 하면 난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국제결혼이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없겠지만 확실히 그래요.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 그래도 가정이 깨진 경우가 국내 결혼시장보다는 적습니다. 확실히 적어요. 예. 친구들이 이제 부러워한다. 부러워하겠죠, 이게. 그 친구들이 이제 한국 땅에서 한국 여자와 결혼했는데 좀 결혼 생활을 후회한다거나 좀 힘들다 보니까. 근데 이 친구는 늦게 결혼했고, 그리고 한국 여자가 아닌 외국 여자가 결혼했는데, 뭐 처음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이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부러워하는 거죠, 이게. 물론, 국제결혼이 명확한 해답이다. 무조건 다 잘 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객관적인 수치를 봤을 때는 일단 국내혼보다는 이혼율이 월등하게 낮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한국 가정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많이 낳아 기르고 그리고 와이프도 뭐 다른 남자와 반환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한국보다는 적어요. 월등하게 적습니다. 그만큼 한국 국내혼이 문제가 많다는 거겠죠. 한번 생각해요. 왜 한국 결혼 시장은 쪼그라드는데 왜 국제결혼 파이 넓어질까요? 장점이 있으니까 넓어지는 거겠죠. 쪼그라드는 것은 단점이 많으니까 쪼그라드는 거겠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국제결혼 파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국제결혼해서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한국 결혼보다 리스크가 확실히 적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국내에서 좋은 짝을 찾지 못하는 분들은 외국 땅을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